자, 두 번째 단원, 큰 두 번째 단원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삼각함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함수를 활용해서 어떤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삼각함수의 활용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교과서 아래쪽을 보자면 여기 풀이에 그 다음에 레기오 몬타누스라는 두 명의 삼각함수랑 관련된 삼각법과 관련된 기여한 그죠? 그리고 삼각함수에 기여한 두 명의 수학자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지금 학습 목표가 나와져 있잖아.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면 일반각과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하나 등장하고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그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라는 법칙이 등장을 하네. 이 내용이 이번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이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아래에 보면 반복되는 현상을 관찰하다 하면서 여기 반복이라는 말이 나와져 있잖아.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반복되는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고 우리가 여기 반복되는 걸 수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기성이라고 말을 해. 주기를 갖는다는 거지. 일정한 주기를 갖는다는 반복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고 그 주기, 반복과 삼각함수랑 무언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자면 다음 페이지에 자, 일정 시간마다 같은 현상을 반복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주기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주기운동과 삼각함수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삼각함수를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아래 페이지 보면 삼각함수를 들어가기 앞서서 준비학습에 대한 내용이 있어. 적어도 1번과 2번의 내용을 알아야지 삼각함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드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부족한 부분의 내용을 이 부분을 채워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1번에 대한 내용을 보자면 1번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 삼각 B라는 내용이 있어. 어떤 각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어떤 각 여긴 지금 B에 색칠이 되어져 있잖아. 요 각 B 세타라는 값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사인 세타 값, 코사인 세타 값, 탄젠트 세타 값 삼각 B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지. 밑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이런 그 내용에 대한 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언급을 할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런 각도에 대한 삼각비를 구할 수 있으면 그 중에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해서 특수각의 삼각비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 그리고 특수각의 삼각비를 우리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지. 얘는 삼각함수에서의 구구단과 같습니다. 얘는 삼각함수에서의 특수각의 값은 구구단처럼 외워야 돼. 그래서 0도를 기준으로 30도, 45도, 60도, 90도에 대한 특수각을 암기하는 영상을 하나 올렸어. 그치? 그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특수각을 확인하고 다음에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 B를 통해서 삼각 함수까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삼각 B라는 건 어디서 하는 거냐면 삼각형에서 하는 거야. 도형 삼각형. 특히 어떤 삼각형이냐 하면 직각 삼각형에서 하는 거지. 직각 삼각형에서 B를 따지는 거예요. 비율을 따지는 거지. 5대 뭐라는 비율을 따지시는 겁니다. 직각삼각형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무슨 정리가 자꾸 등장하냐 하면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가 등장을 하지.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냐 하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밑변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과 같다라는 직각삼각형에서 갖는 성질이었어.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토대로 해서 특수각이 나왔던 거였죠. 특수각. 자, 직각삼각형에서의 뭐를 따지는 거냐면 비율을 따지는 거야. 직각삼각형에서의 비율을 따지는 게 바로 삼각 B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직각삼각형에서 어떤 비율이냐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빗변과 밑변과 높이의 비율을 따지는 거야. 이렇게 따졌지. 자,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의 각을 잡아서 세타라는 각에서의 삼각 B는 요 세 변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율을 따졌었지. 어떤 거 있었냐면 사인 세타, 하나는 코사인 세타, 그 다음 탄젠트 세타의 비율을 따졌었어.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갖는 세 변은 각자 이름이 있었는데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밑에 있다고 해서 밑변이었고요. 얘는 비스듬하다고 해서 빗변. 그 다음에 여기 세워져 있는 게 바로 높이. 이렇게 세 개에서 세 변의 길이의 비를 따졌었지. 그래서 사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빗변분의 높이. 요거 알파벳 쓸게. 우리가 밑변을 A, 빗변을 B, 높이를 C라고 했을 때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사실 요 세 가지도 다 이름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거까지 얘기를 하면은 내용이 좀 길어지니까 이렇게 요 내용, 삼각비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삼각함수를 갈 수 있는 거야. 삼각비를 모르면 삼각함수를 갈 수가 없으니까 요 내용과 함께 특수각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대1대 루트 2에 해당하는
삼각형의 삼각비. 그 다음에 1대 2대 루트 3에 해당하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오는 특수각에 해당하는 특수각의 삼각비를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외우는 영상, EBS 영상 하나 줬어. 자, 보자. 우리가 이 삼각비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살펴보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다루었던 삼각비는 어디까지나 어디에서 다루는 거냐면 삼각형에서 다루기 때문에 각의 제한 조건이 있었어. 내가 다루는 요 세타는 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루는 요 세타는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도 세타가 지금 삼각형이다 보니까 90도를 넘어설 수가 없어. 90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0도지 얘는 단위가 있어. 90도지 도. 얘는 지금 각도야, 각도. 각도의 의미로서 0도에서 90도, 이만큼 벌어져 있는 0도에서 90도에 해당하는 각도여서 만약에 얘가 90이 넘는다면 지금 이렇게 90이 넘으면서 직각삼각형이 될 수가 없잖아. 그치? 왜냐하면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잖아. 직각삼각형에서 90도를 가져갔으니까 나머지 두 개가 가져가야 될 건 90도를 나눠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최대 세타가 가질 수 있는 건 90도까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각비를 다뤘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 특히 직각삼각형에서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다루는 세타, 사인 값에 들어가게 되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여기 세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안에 들어가는 요 값이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각의 제한이 있었던 거야. 되겠니?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우리의 삼각비입니다. 이 삼각비를 가지고 우리가 삼각 함수를 하게 될 거야, 함수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잘 봐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삼각비에서 우리가 삼각함수로 갈 거야. 삼각비에서 삼각함수로 가게 될 겁니다. 삼각비에서 삼각함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줘야 돼.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우선 여기는 각도의 영역을 다 생각해봐. 우리가 쓰던 세타라는 얘는 각도의 단위였어. 각도의 단위였기 때문에 몇 도에 해당하는 거였고 얘는 0도에서부터 시작해서 90도까지만 쓸 수 있는 거였어. 삼각비에서의 세타는. 그런데 삼각함수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이 각도 세타를 가지고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x잖아. x로 데려오게 될 겁니다. 자, x로 데리고 와서 더 이상 각도가 아니야. 더 이상 각도가 아니라 하나의 숫자로 의미로 그러니까 숫자의 의미로 두게 될 거야. 더 이상 각도라는 도에, 지금 여긴 도라는 게 붙은 각도잖아. 각도가 아니라 수로서 살펴보게 될 거야. 수로서. 특히 어떤 수냐 하면 실수라는 하나의 값으로 본다는 거죠. 각도가 아니라 하나의 실수라는 값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라는 값. 얘를 하나의 실수라는 값으로 확장을 하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얘는 더 이상 각도라는 단위가 각도의 그 도가 아니라 얘는 숫자가 되는 거지, 숫자가. 각도에서 숫자로 확장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사인 세타가 아니라 함수니까 y는 사인 세타가 아니라 x가 될 거고 이 x는 요 세타는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들어가는 거였다면 이 x는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가는 x가 지금 정의역 자체가 모든 실수에 해당하는 정의역을 갖는 함수가 됩니다. 마찬가지 y는 코사인에다가 x라는 정의역 전체를 갖는 y는 탄젠트 x라는 요런 삼각 함수를 배우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세 가지의 삼각 함수. 세 가지의 삼각비에서 뭘 확장해 왔다고 생각하면 되니? 이때 이 세타라는 각도를 x라는 숫자, 실수로 확장해서 지금 각각 실수 전체의 정의역을 갖는 삼각 함수를 가져오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되겠니? 자, 이렇게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를 배우고 난다면 내가 삼각함수를 정의하고 나서 그 삼각함수를 갖고 와서 그 삼각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x가 갖는 각 x에 대한 변환 공식들이 있어. 그 삼각함수에 대한 변환 공식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삼각함수에 뭘 그려볼 거냐면 함수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기하적인 그래프를 그려보게 됩니다. 됐니?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하게 되면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 끝나고 이 세 가지를 다 공부한 다음에 이 삼각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한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삼각함수 단원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러면 여기는 세타라는 각도를 가지고 x라는 실수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 이게 삼각함수로 가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될 거고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호도법이 돼. 호도법.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각도에 대한 첫 번째 여기서 어떤 걸 공부하게 될 거냐면 여기에서 자, 일반각이라는 각에 대해서 각도를 일반각으로 계산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더 이상 몇 도가 아닌 숫자로 바꾸게 되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요거에 대한 내용이지 각도를 여기 있는 숫자로 바꿔주게 되는 무슨 법이냐 하면 호도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호도법이라는 단위를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공부해야 될 것은 요 호도법이야. 자, 호도법을 도입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삼각형인 B, 각도에서 실수 X로 갖고 오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는 각도의 이 여기는 도를 없애고 걔를 숫자로, 실수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호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니? 호도법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 자, 교과서로 가보자. 교과서 몇 쪽이냐면 지금 65쪽에 일반각과 호도법의 뜻을 안다. 일반각과 호도법의 뜻을 안다. 일반각과 호도법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어. 삼각함수로 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각이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여기 지금까지는 0도에서부터 360도까지의 각만을 사용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냈대. 그지? 각을 0도부터 360도가 한 바퀴 도는 게 끝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그 각의 크기를 어떻게 한대? 확장하겠다는 거야. 확장하겠다고. 각을 쭉 확장하겠다고. 왜? X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실수로 확장을 하려고 그래. 여기는 각도에 대한 것을 실수로 확장하기 위해서 실수는 전체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범위를 확장하게 됩니다. 범위를 확장하게 돼. 그 첫 번째 범위를 확장하는 단계가 바로 일반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 자, 보자. 자, 여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반직선이 있다는 거야. 두 개의 반직선, 지금 여기 하나의 반직선과 하나의 여기 두 개의 반직선이 있는 거지. 이 두 개의 반직선에 의해서 자, 우리가 여기 이만큼 각도가 벌어져 있잖아. 이만큼 각도가 만약에 60도다 했다면 여기를 출발해서 60도만큼 이만큼 벌어졌다는 거지. 되겠니? 이렇게 자, 각도 지금 XOP라는 각도는 요 각도를 말하는 거지. 요 각도. 그러면 이 각도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여기를 출발해서 이 선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요렇게 뭘 하게 되는 거니? 이렇게 뭐 하게 되는 거니? 회전하게 되는 거. 회전하는 거. 회전에서 포인트. 회전이 포인트입니다. 회전. 자, 생각해봐. 지금 여기에 이 선을 시초선을 한다 그랬잖아. 이 선을 시초선. 시초선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처음에 시작하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벌어진 각도가 만약에 60도라면 여기 있는 요 선을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60도만큼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여기 딱 고정을 시키게 된다면 얘가 바로 회전에서 생기는 여기 양의 방향의 요 각을 지금 각도를 회전으로 바꾸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각도를 회전의 방향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이 빨간 선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동경이라고 부를 거라는 거야. 자, 여기를 출발해서 시초선이죠. 시초선을 출발해서 회전해서 도착한 위치가 바로 동경이라는 거야. 동경. 그런데 지금 살펴보면 왼쪽에 설명이 간단히 있어. 시초선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선이라는 뜻이고 동경이라는 것은 동경에다가도 빨간색을 칠게. 동경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선이라는 거를 말한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얘가 지금 움직인다는 거지. 어떻게 움직여? 회전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지. 시초선을 출발해서 여기서 딱 멈추게 된다면 이렇게 동경이 여기에 멈춰지지만 얘는 움직이는 선이라는 거고 회전을 하다 보면 이 선이 회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는 거니? 여기 이렇게 원 방향이 생기면서 이렇게 생기면서 이 회전을 통해서 요 빨간 선, 요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 모양은 무슨 모양이니? 요 모양이 부채꼴이라 불렀고 이때 생기는 요 선이 바로 호잖아. 부채꼴의 호. 그래서 요 호로서 각도를 정의하는 호도법에 도입하는 첫 번째가 바로 요 일반각의 회전입니다. 회전의 개념을 갖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니?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 동경 OP가 점 O를 중심으로 회전할 때 방향이 있잖아. 회전을 할 때 여기는 위로 이렇게 도는 것을 플러스 방향이라 한다면 아래로 도는 건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되겠니? 자, 여기 있는 동경이 여기를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60도,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80도. 여기를 출발해서 플러스 90도, 얘는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회전의 개념이면서 방향까지 생겨서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확장을 했지. 좀 시각을 바꿔봐야 돼. 지금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올라가는 것을 내가 플러스의 방향이라고 했잖아. 여기 지금 플러스의 방향, 마이너스의 방향이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각도라는 애를 실수로 확장시킬 거라고 그랬잖아. 실수로 확장시킬 거라고. 그럼 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이 필요하잖아. 무슨 말인지 되겠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해서 양쪽을 이렇게 확장을 시킨 거야. 벌써 확장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 내용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동경이 중심으로 회전할 때 시계바늘 도는 반대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 게 양의 방향, 아래로 돌아오는 게 음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자면 얘가 시초선일 때 230도라는 건 여기를 출발해서 잠깐만. 요 선은 여기를 출발해서 돈다는 거지.
여기를 시초선을 해서 230도까지 돌아야 되니까 90도, 180도에서 더 돌아야겠지. 180도에서 50도만큼 더던 여기에 딱 고정하게 되면 얘가 230도만큼 회전을 했고 230도만큼 회전을 했고 여기 위치에 가 있으니까 얘는 23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 되겠지. 되겠니? 자, 같은 방법으로 지금 여기 똑같이 OX를 회전했는데 이번에는 400이야. 400이 된다면 여기를 출발해서 돌고 지금 여기를 출발해서 자 여기는 시초선을 출발해서 내가 400도가 돌려면 우선 360도만큼을 돌고 더 돌아야지. 무슨 말이 되겠니?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플러스를 다 만들 수 있겠지. 플러스 100, 200이 됐던 지금 이쪽은 다 플러스로 모두 다 확장이 된 거 아니야? 지금 요 방향 다 확장된 거죠? 요 방향. 지금 요 방향 다 확장된 거지? 그럼 반대 방향을 하고 싶다면 여기는 시초선을 반대로 계속 돌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는 마이너스까지 확장이 된 거지. 0은 제자리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30도니까 시초선을 출발해서 아래로 30도만큼 돌았다 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반각을 도입하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이 일반각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 어렵지 않아. 요 내용 봅시다. 자,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 390도라고 했다고 쳐봐. 390도라고 했지만 그 390도 중에 360도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나의 위치는 요 30도가 결정하게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각이 주어져 있다면 그 각을 360도씩 몇 번을 회전하고 나서 어느 위치에 갔느냐를 이렇게 따져준다는 말이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각이라고 해. 이 일반각을 통해서 우리가 플러스와 0과 마이너스로 확장을 시켰다고 생각하면 돼. 이 일반각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일반각의 개념에서 우리가 꼭 중요할 거는 회전을 통해서 각을 다시 정의한다는 거지. 회전을 통해서 회전을 무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히 숫자가 다 우리가 확장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이런 거지. 40도는 그냥 360도 없이 그냥 40도잖아. 그러면 여기는 840도를 840도는 도지 360도를 몇 바퀴 돌고 몇 도에 가 있는지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얘가 일반각이라는 거지. 자, 840도는 360도로 두 바퀴 돌지 720도. 그럼 얘를 두 바퀴 돌고 나서 720도니까 120도만큼이 낫겠구나. 그럼 얘를 더하기 120도 이렇게. 사실상 120도랑 위치가 같은 거지. 되겠니? 이 회전의 의미가 되게 된다면 이런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선이 지금 여기 있는 선이 30도를 나타내는 선이기는 해. 요 선이 30도를 나타내는 선이기는 하지만 이 선 하나가 여러 가지 숫자를 다 이게 바로 또 반복에 대한 의미지. 30도의 위치나 그지? 30도의 위치나 뭐 360도에서 30도를 더 간 위치나 지금 여기처럼 두 바퀴 돌고 750도에 간 위치나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뭔가 반복되고 있다고 회전을 해서 제자리로 오니까 뭔가 반복되는 주기성에 대한 의미도 여기서 포함되게 됩니다. 회전의 의미에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삼각함수를 도입하고 있지만 지금 하는 내용이 처음서부터 너희가 어떻게 개념을 잡느냐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차근차근 정확하게 개념을 조금 이해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삼각함수를 그냥 외우지 말고 어떻게 삼각함수를 이렇게 바라보게 됐는지를 좀 이해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 봅시다. 봅시다. 자, 4분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렵지 않아. 내가 회전을 시키게 된다면 어디를 출발해서 얘를 시초선으로 한다 그랬잖아. 여기는 얘 이렇게 볼까? 여기는 얘를 시초선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요 X축에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회전을 하다 보면 여기 딱 고정이 되겠지? 2사분면이 있다는 건 90도보다 더 가고 180도보단 덜 오면 2사분면에 있겠지. 근데 360도를 돌고 다시 와도 되겠지. 그래도 2사분면에 있겠지.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그래서 내가 여기를 시초선으로 해서 420도라는 건 몇 바퀴 돌고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몇 사분면인지를 따지려면 내가 방금 했던 일반각을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는 420도가 360도를 몇 번 돌고 어느 위치에 갔는지를 따지시면 되겠죠. 360도를 얘는 한 번 돌겠네. 420도니까. 그리고 360이니까 60도만큼 더 가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360도를 한 바퀴 돌았어. 이렇게 회전이야. 원이 생깁니다. 회전하면서 원이 생기고 60도만큼 더 가니까 얘는 어디 이 위치에 1사분면에 가게 되겠지. 이렇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한번 각각 해보고 답은 각자 맞춰보도록 할게.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지. 마이너스는. 자, 지금 회전의 의미로 각을 살펴봤잖아. 회전의 의미로
각을 일반각을 살펴봤는데 회전하다 보면 아까 전에 내가 살짝 얘기했는데 회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호도법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공식을 하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많이 알고 있는 공식이겠지만 원과 관련된 공식은 두 개가 있잖아. 원과 관련된 공식은 원의 둘레 길이와 원의 넓이 공식이 있는데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우리가 회전을 하면서 생기는 이 바깥에 있는 선분에 해당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OX라는 요 선이 회전하면서 생기는 바깥에 생기는 요 선은 원의 둘레 길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에 있는 둘레 길이 원주 공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의 둘레를 계산하는 공식이지. 자, 원의 둘레는 어떻게 계산했냐 하면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됐었니? 원의 둘레 길이 공식은 2파이 r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2파이 r. 반지름이 r일 때 2파이 r이 바로 원의 둘레 공식이었어. 원의 둘레 공식. 원의 넓이 공식은 파이 r 제곱이었잖아. 요 원주 공식을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이제 호도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지금 각도에 대한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건 내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찾은 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이걸 보고 내가 이거다 싶어서 가져왔는데 우리가 기존에 썼던 지금 우리가 썼던 영도, 각도 있지, 각도는 60분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몇 도 했던 거 이렇게 몇몇 도에 해당하는 그지? 뭐 60도, 30도에 해당하는 여기 도라는 각도, 얘가 바로 각도에 해당하는 게 60분법이야. 전체를 360등분을 낸 다음에 360등분 낸 다음에 한 칸 갈 때마다 1도씩 나눴던 거였죠? 되니 각도는 어떤 거냐 하면 각도가 이만큼 벌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400도나 지금 360도를 돌고 제자리에 돌아오는 40도나 360만큼 돌고 40도를 더 간 거지. 40도나 벌어진 정도는 똑같기 때문에 각도의 입장에서 보면 얘네는 같은 각이지. 각도의 입장에서는 벌어진 정도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각입니다. 각도의 입장에서 얘는 같은 각이야. 되니? 그런데 호도법이라는 거는 회전의 의미를 가져온다 그랬어. 지금 얘를 회전의 의미로 가져오는 거야. 회전의 의미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자, 여기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해. 그럼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선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다 보면 여기까지 우리가 회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만큼 회전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 하면 지금 여기 이 회전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요만큼 호가 생긴 거지. 아, 호가 이만큼 그려졌구나. 회전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되는 거죠. 길이. 그래서 얘를 숫자로서 우리가 실수로 확장을 하는 거야. 이만큼. 내가 30도만큼 벌어지려면 40도만큼 벌어지려면 이만큼 회전을 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호가 생기는구나. 호라는 길이가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자, 호도법의 입장에서 보자면 400도라는 것과 40도라는 것과 얘는 지금 360도 더하기 40도라서 그래. 400도랑 40도라는 거를 비교해보자면 같은 거가 되겠니? 다른 거가 되겠니? 생각해봐. 지금 40도는 이만한 호가 그려지지. 근데 400도는 한 바퀴를 돌고 이만큼의 호가 그려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호도법의 입장에서 보자면 얘네는 같은 게 아니지. 같은 숫자가 아니라 길이로 따지자면 이때 생기는 호와 이때 생기는 호는 엄연히 지금 이렇게 생겨지는 거 아니니? 같지 않죠? 되겠니? 그래서 수를 확장하게 되는 게 호도법에 회전의 의미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본격적인 호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갖고 왔어. 반지름의 길이는 1인 원을 갖고 와서 호도법에 대한 것을 정의할 텐데요. 보자. 여기서부터 내가 이만큼 회전을 하게 된다면 여기 호가 생기겠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봐봐. 내가 여기를 출발해서 몇 도로 회전하게 된다면 쭉 회전을 해서 내가 몇 도로 회전하냐면 총 이만큼 회전을 하면 180도만큼 회전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180도만큼 회전하는 사이에서 여기를 출발해서 회전하는 사이에서 뭐가 생기냐 하면 이만한 호가 생기겠지. 이만한 반원에 해당하는 호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각도로 정의하겠다는 뜻이야. 요 길이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2파이 r이었지? 이 전체 얘는 지금 반지름이 얼마냐 하면 반지름을 1로 갖고 왔잖아. 반지름을 1로 갖고 왔기 때문에 원주의 길이는 2파이 r이 돼서 한 바퀴를 전부 얘기하는 게 2파이잖아. 그럼 반바퀴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만큼의 호의 길이, 반원의 호의 길이는 바로 파이가 되겠지. 되겠니? 이게 바로 호도법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다시 여기 있는 지금 봐봐. 시초선을 출발해서 몇 바퀴를 돌 거냐면 반 바퀴를 돌아. 자, 여기를 출발해서 180도만큼 돌게 되면 정확히 얼마의 호가 생긴다? 파이의 호가 생긴다는 거야. 180도만큼 돌게 되면 파이만큼의 뭐가 생긴다? 파이만큼의 호가 생긴다는 거지. 호가.
파이만큼의 호가 생겨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따질 거냐면 우리가 180도를 회전했다는 것과 180도만큼 각도 180도를 회전했다는 것은 바로 파이만큼을 이동했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약에 선생님 90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 이렇게 해보자. 지금 여기는 얘를 90도만큼 회전했다면 얘는 얼만큼의 호가 생기냐면 요만큼의 호가 생기겠지. 지금 요만큼의 호가 생기겠지. 근데 이 반바퀴가 바로 파이잖아. 그러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요 길이는 바로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90도라는 거는 2분의 파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서 쓰는 거냐면 180도를 파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파이는 네가 아는 그 3.14 우리 파이데이 했던 파이입니다. 3.141592 그 값이고요. 무리수가 되겠죠. 무리수가 될 거고 얘는 그로 인하여 이거 파이라는 얘는 숫자가 되는 거죠. 숫자 3.14 되는 얘는 무리수 숫자가 됩니다. 수가 될 거고 이때 이 파이의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파이가 바로 이 파이의 단위를 각도가 있었던 것처럼 얘는 라디안이라는 기호를 써서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라디안을 생략하고 파이라고 한다면 네가 아는 그 3.141592 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니? 180도가 파이인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 그치? 이게 바로 호도법의 기본이라고 보면 돼. 자, 교과서 내용을 다시 한번 가볼게. 67쪽에 보면 호도법과 60분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 자, 방금 한 것처럼 우리가 파이, 그러니까 180도를 어떻게 한 거냐면 파이 라디안이라고 했다는 거지. 이렇게 요 공식을 쓰시면 되겠죠. 180과 파이 라디안이 같기 때문에 양변을 지금 저기 첫 번째 있는 식은 여기는 첫 번째 있는 식은 1 라디안을 찾기 위해서 양변을 뭐로 나눈 거냐면 파이로 나눈 거지. 양변을 이렇게 파이로 나눈 거야. 파이로 나누면 약분되니까 1라디안과 파이분의 180도라는 게 나온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식은 여기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식은 양변을 뭐로 나눈 거냐면 양변을 180으로 나누신 거죠? 180도로 나눈 거지? 그럼 약분돼서 1이 될 거고 여기는 1도가 되겠지. 약분이 돼도 1도 단위는 살아있고 180분의 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얘는 지금 180도로 나눈 게 아니라 180으로 나눈 거지. 180이란 숫자로 나눈 거고 180은 약분이 돼서 1이 되고 도는 여기 남아있고 그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을 일반적으로 생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니? 요 두 가지 식에 대한 설명을 했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는 180도를 뭐로 바꿀 거다? 파이, 라디안이라고 할 거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요 파이가 바로 뭔 거다? 요 파이가 내가 아는 무리수, 실수로 바뀌었다고 보면 돼. 60분법에 해당하는 각도가 뭐로 바뀌었다는 거야? 숫자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 요거랑 관련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68페이지에 예제 문제 4번까지 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 문제 4번. 문제 4번에 방금 한 거랑 똑같아. 해보자. 어디를 출발할 거냐면 여기가 시초선이가 여기가 출발입니다. 30도만큼 돌았대잖아. 그럼 파이가 180도잖아. 180도를 6등분 했으니까 약분하면 30도가 되겠지. 무슨 말이 되겠니?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파이를 180도와 같게 본다는 거죠. 요만큼의 길이가 파이니까. 되겠지? 그러면 3분의 파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이만큼이 파이잖아. 파이가 180도잖아. 지금 파이가 180도를 3등분 했으니까 얘는 몇 도가 되는 거니? 얘를 180도로 바꾸게 된다면 약분해서 60도로 파이를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되겠니? 이렇게 보이시면 되고요. 방금 한 것처럼 파이는 몇 도다? 파이는 180도다. 60분법, 호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50도에 대한 내용이잖아. 150도. 자, 150도라는 건 여기가 30도라는 거지. 30도. 그러니까 요만큼에 해당하는 180도를 몇 등분한 거냐면 180도를 6등분한 거야. 6 피자 조각 내듯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등분을 한 거지. 그래서 한 칸에 갈 때마다 6분의 1파이,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 6분의 4파이, 6분의 5파이만큼 회전을 했으니까 얘는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서 보시면 되고요. 아까 했던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자, 여기로 왼쪽으로 와볼게. 방금 했던 공식 150도를 뭐로 바꾸고 싶냐면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곱합니다. 파이 라디안을 곱합니다. 파이 라디안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나눠주어야겠지. 뭘로 나눠주는 거야? 도를 없애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180도로 나눠주게 된다면 지금 파이랑 180은 똑같으니까 얘는 1이 되겠지? 얘는 1이고 약분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약분하게 된다면 도는 약분해서 각도가 사라지고 라디안만 남습니다. 그치? 그러면 단위는 라디안만 남을 거고 라디안은 안 씁니다. 150과 180 약분하게 된다면 6분의 5가 되고 파이가 남는 거지. 되겠니?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셔도 됩니다. 됐지? 자, 밑에 있는 거 각자 해보시고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5번 볼게. 문제 5번도 방금 한 거 그대로 하면 돼. 자,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이렇게 나타내라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2n파이라는 거는 2n파이라는 건 2파이가 n번 돌렸다는 거잖아. 파이가 180도이기 때문에 360도를 n번 돌렸다고 한 일반각을 지금 아까 전에는 일반각을 360도가 n바퀴 돌았다고 한 걸 2파이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되겠니?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만 해볼게. 자, 4분의 13파이. 얘는 2파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얘는 4분의 8파이. 4분의 8파이 더하기 얘가 지금 4분의 8에다가 4분의 5파인가? 5파이구나. 4분의 5파이 이렇게 되니?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얘는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지금 요 모양을 보자면 4분의 13파이라는 요 각은, 요 동경은 지금 요거 계산하면 얘는 몇 파이가 되는 거니? 얘가 지금 2파이가 되는 거지. 얘는 제자리 360도를 의미하는 거잖아. 이렇게 일반각으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2n파이에다가 더하기 4분의 5파이만큼을 갖다는 지금 여기 있는 세타가 얘가 되겠네요. 되겠니? 지금 여기 있는 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4분의 13파이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이 앞부분은 2n파이에 속하는 거죠. 2n파이만큼 돌고 4분의 5파이만큼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4번을 한번 해볼게. 4번. 4번은 마이너스 음의 방향으로 도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 문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n이 정수라고 되어져 있지만 세타를 0부터 2파이, 그러니까 0부터 360도에 해당하는 요 0부터 2파이로만 나타내라고 한 거잖아. 그럼 이 모양을 어떻게 봐야겠니? 마이너스지만 내가 여기다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볼까? 자, 지금 요 4분면에서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3파이라는 거는 여기를 출발해서 파이, 2파이, 3파이 여기가 있는 거 아니니? 여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았지만 얘가 지금 세타가 나타내는 건 마이너스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유롭게 그냥 4파이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지 않겠니? 4파이를 돌아도 제자리잖아. 그럼 결국 얘는 파이가 되겠네. 아까 전에 그 파이 자리에 있었죠? 파이 자리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4파이를 더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여기까지 2파이, 3파이 해서 총 여기가 있겠지? 어디 위치가 있냐면 파이 위치에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몇 바퀴를 돌고 얘는 파이 위치에 가 있을 거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죠? 되겠니?